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영상을 보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건강하게만 살 수 있다면 최대한 오래 라고 답하실 텐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동네 어르신들 중에 왜 어떤 분은 90세, 100세까지도 정정하게 지내시는데 또 어떤 분은 85세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가족은 원래 수명이 짧아 또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무려 80년간 진행한 세계 최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724명을 평생에 걸쳐 추적 관찰한 이 놀라운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장수와 단명을 가르는 것은 유전자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무의식 중에 선택하는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85세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치명적인 공통점 5가지입니다. 잠깐, 혹시 영상을 보는 중에 이거 나한테도 해당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공통점, 마음속 원한과 분노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 먼저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나요? 82세 정순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순 씨는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20년째 풀리지 않는 한이 있습니다. 20년 전 정순 씨의 남편은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정순 씨는 그 사업 파트너를 향한 원망과 분노를 20년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뒤틀립니다. 밤에 잠도 못 자겠고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이 안 오고 혈압이 오르는 느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마음만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혈액으로 분석해 봤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원한과 분노를 오래 품고 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고 심장병과 당뇨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상승해서 암 발생률까지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과연 그 원망과 분노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라도 주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만 고통받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 87세 혜란 씨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혜란 씨도 비슷한 상처를 겪었습니다. 30년 전 친한 언니에게 목돈을 빌려줬는데 그 언니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혜란 씨는 5년 후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언니를 용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며 사는
제 자신이 더 불쌍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혜란 씨는 현재 87세인데도 혈압이 정상이고 당뇨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말이 떠오르네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품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이 과연 상대방에게는 털끝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하면서 오직 여러분만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공통점. 고립된 인간관계와 대화 단절.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진짜 속 깊은 대화를 나누셨나요? 혹시 하루 종일 안녕하세요 외에는 의미 있는 대화 한 번 못하는 날이 있지는 않나요? 75세 도윤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현재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윤 씨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식사하고 TV를 보며 시간을 때웁니다. 가끔 마트에 가는 것 외에는 집 밖으로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슬픈 건 뭘까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습니다. 가끔 혼잣말하는 제 모습을 보면 서글퍼집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오늘 누구랑 대화했지? 하며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도윤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이 우리나라에만 1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만 아픈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소거든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조기 사망률이 무려 50%나 높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아세요?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도입니다. 심지어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도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왜 외로움이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시카고 대학교 연구진이 밝혀낸 메커니즘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화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무리에서 떨어지면 생존 위험이 컸기 때문에 뇌가 외로움을 위험 신호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계속 전투 태세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서 세포 재생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다. 83세의 민정 씨는 매일 활력이 넘칩니다. 그 비결은 풍부한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민정 씨의 일주일을 보면 화요일, 목요일은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 토요일은 등산 동호회 활동, 매일 저녁 6시에 동네 친구 3분과 산책, 사람들과 수다 떨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웃다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민정 씨 같은 분들을 조사했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또래보다 길었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노화를 늦춰주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또한 사회적 연결망이 풍부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26% 낮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29% 낮았습니다.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만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계시지는 않나요? 바빠서, 귀찮아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핑계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수명을 몇 년이나 늘려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 공통점.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은 무기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오늘도 별다를 거 없겠지. 그냥 하루 버티면 되겠다. 혹시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나요? 78세 영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성공적인 사업가였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는데 은퇴 후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대요. 40년간 회사가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이 똑같고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아시죠?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는데 뭔가 삶이 밋밋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영수 씨는 요즘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봅니다. 취미도 없고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 아내가 어디 가자고 해도 귀찮다며 거절합니다.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세요?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4만 3천 명을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삶의 목적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목표가 없으면 뇌의 전전두엽 활동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전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을 담당하는데 이 부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뇌 기능이 저하되거든요. 더 심각한 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지표가 상승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수면 중에도 뇌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다. 85세 순자 씨는 매일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80세에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가르친 외국인 친구가 한국어로 편지를 쓸 때 그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90세가 되면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하는 것. 그를 위해 매일 5km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85세에 90세 목표를 세운다고요? 놀랍지 않나요? 러시 대학교에서 900명의 노인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삶의 목적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뇌부검 결과였습니다. 목적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뇌에 알츠하이머 병변이 있어도 치매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뇌의 인지 예비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말이 떠오르네요.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의 원천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뭔 목표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목표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뭐든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85세가 아닌 95세로 이끌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치명적 공통점. 끝없는 불평과 원망의 언어 습관. 솔직히 답해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하셨나요?
혹시 이런 말들 자주 하시나요?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어.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젊은 애들은 버릇없어. 79세 태식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이네. 뉴스 보면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못 믿을 놈들. 마트 가서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싸? 젊은 사람 보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없어. 태식 씨와 대화해 본 적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듣는 사람도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가족들도 점점 태식 씨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하면 항상 부정적인 말만 나옵니다. 함께 있으면 저까지 우울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만나면 늘 불평만 늘어놓는. 그런데 이런 부정적 언어 습관이 단순히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독과 같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분노를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곳이 계속 흥분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거든요. 더 심각한 건 장기적인 건강 영향입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부정적인 정서와 언어 패턴이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뇌에 전기적 신호를 보냅니다. 부정적인 단어는 부정적인 신호를, 긍정적인 단어는 긍정적인 신호를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안 돼, 힘들어, 짜증나 같은 부정적 단어를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부정적 패턴으로 고착화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완전히 다른 언어 습관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86세 미영 씨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서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참 똑똑합니다. 비가 와도 좋고 맑아도 좋습니다. 미영 씨와 대화하면 어떨까요? 상대방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규모 여성들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고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세포 노화 지표 측정 결과였습니다.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보다 텔로미어가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노화가 더 느리다는 의미입니다. 면역 기능은 어떨까요?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혈액에서는 면역 지표가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는 더 구체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노출시켰을 때 실제로 감기에 걸릴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마음이 되고 좋은 마음은 좋은 몸을 만든다.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현대과학이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기 점검해 보세요.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혹시 하루의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감사나 긍정의 말보다 많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5번째 치명적 공통점. 건강을 방치하고 자포자기하는 태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이가 나이인데 뭘 해도 소용없어. 이제 그냥 편하게 살자. 아니면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먹고 싶은 거 먹고 죽는 게 낫지. 76세 호진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지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뭘 해도 소용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공감되시나요? 어차피 늙었는데. 호진 씨는 의사가 금지한 술과 담배를 계속하고 약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습니다. 운동은 귀찮다며 아예 하지 않습니다. 혈당 관리도 전혀 안 해서 최근에는 합병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포자기 태도는 생각보다 많은 노인분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어차피 늙었는데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태도입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건강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실제 생존율과 직결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뭐냐고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포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도파민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도파민은 동기와 의욕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모든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든요. 더 심각한 건 면역세포 활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세포 노화 지표인 텔로미어가 급속히 단축됩니다. 각종 질병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80세 윤희 씨는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희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나섰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희 씨의 하루를 보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걷기 운동, 현미밥과 채소 위주 식단으로 완전히 변경,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까지 배움. 결과가 어땠을까요? 윤희 씨의 암은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혹시 80세에 운동을 시작해서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75세 이상 노인들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생존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운동의 효과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고령에서 운동을 시작해도 사망률을 유의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식단 개선은 어떨까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고령자들의 인지기능 저하율이 뚜렷이 낮았습니다.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의 말씀이 희망적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유전자 발현도 바뀐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시작하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수명을 깎아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85세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85세를 훌쩍 넘어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이탈리아 사르데냐, 코스타리카 니코야,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이 5지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블루존이라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고 100세 이상 장수자 비율이 세계 평균의 무려 10배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댄 뷰트너가 이끄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팀이 15년간 이 지역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되었거든요. 첫째, 이들은 이키가이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키가이는 일본어로 살아가는 이유를 뜻합니다. 100세를 넘긴 할머니도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죽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깊은 연결이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셋째, 적당한 신체 활동을 평생 지속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계속 유지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 기도, 낮잠, 산책 등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다섯째, 식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완전 채식이 아니라 가끔 육류도 섭취하며 무엇보다 과식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장수의 첫 번째 비결. 감사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능력.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뭔가요? 아, 피곤해. 혹은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해. 93세 복순 씨는 전쟁과 가난을 모두 겪으셨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순 씨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전쟁 중에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가난한 시절의 서러움도 모두 받아들이고 용서했거든요. 감사와 용서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면역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사하는 사람들의 심박 변이도를 측정한 결과 자율신경계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뇌의 변화입니다. fMRI 촬영 결과 감사를 표현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자연스러운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에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장수의 두 번째 비결. 평생학습과 호기심. 몇 살까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70세, 80세, 89세 성철 씨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8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쇼핑도 합니다. 85세에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모르는 걸 알게 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혹시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라고 생각하시나요? 러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BDNF라는 단백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기존 세포들 간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언어 학습의 효과가 놀랍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노인들의 뇌는 또래보다 더 젊은 상태를 유지했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새로 배우고 있는 게 있나요? 장수의 세 번째 비결. 규칙적인 생활 리듬과 충분한 휴식.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인가요? 91세 귀남 씨는 30년째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납니다.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몸에 리듬이 생기니까 모든 게 편합니다. 수면이 장수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뚜렷하게 길었습니다. 수면 중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를 재생시키고 뇌에서는 독소가 배출되고
면역세포들이 재충전됩니다. 특히 깊은 잠인 서파수면 단계에서 뇌의 글림프틱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여러분의 수면 패턴은 어떠세요?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장수의 네 번째 비결. 적당한 운동과 자연과의 교감. 운동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헬스장? 러닝머신? 87세 현숙 씨의 운동은 조금 다릅니다. 매일 텃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토마토, 오이, 상추 등을 직접 키워서 먹습니다. 하루 3시간씩 텃밭에서 일하는 것이 현숙 씨의 운동입니다.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원예 활동의 건강 효과가 정말 있을까요? 여러 연구에서 정원 가꾸기를 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더 신기한 건 흙 속의 특정 세균은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합니다. 이 세균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일본의 산림용 연구에서는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면역세포 활성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셨나요? 장수의 5번째 비결. 균형 잡힌 식단과 절제. 배가 부를 때까지 드세요? 아니면 적당히 드세요? 94세 영자 씨의 비결은 바로 8분식입니다. 배가 80% 찰 때까지만 먹는 것입니다.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조금 부족한 듯 먹어야 몸이 가벼워집니다. 칼로리 제한이 정말 장수에 도움될까요? 여러 연구에서 칼로리 제한을 실시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노화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로리 제한을 하면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이 유전자는 세포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고 DNA 손상을 줄여줍니다. 오키나와 장수자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을 분석한 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자색 고구마, 고야, 두부 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몇 분 정도 먹을까요? 배가 부를 때까지? 아니면 적당히?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올해 100세를 맞은 순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덕 씨는 젊은 시절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온갖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매일 아침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100년을 산 비결이 뭐냐고들 물어보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며 살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꾸준히 움직였을 뿐입니다. 순덕 씨의 말씀처럼 장수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들에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 작은 목표라도 세워보는 것,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85세가 아닌 95세, 100세로 이끌어주는 생명의 열쇠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장기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이것이 80년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 박사는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진짜 나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국 습관이 만든 존재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운명이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85세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85세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세요. 감사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세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몸을 움직이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현실이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85세가 아닌 95세, 100세를 향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행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장수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